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 제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 보다가 초심자라 이해 안 가는 문장도 좀 있고 오타사항 등을 기록해 알려드리기 위해 댓글로 남겨봅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씩 보고 제가 설명드릴 만한 건 설명드리고 좀 공유할 내용들은 공유하겠습니다. 59쪽 위에서 넷째 줄 여기 오타네요. 배려를 통해 이용하는지는 이용하는지는인데 이용하지는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 책 작업을 새벽에 주로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하나하나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서 하는지가 하지는으로 바뀌었네요. 책 가지신 분들은 고쳐주시고 61페이지 4번, 5번 문항이 전유와 필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없어서 풀리지 않는다. 일단 필지라는 개념은 강의 중에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토지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그려서 교차되는 격자 안에 있는 땅을 한 개로 치자. 가상의 선을 붓으로 그린다 해서 이렇게 정의한 토지를 필지라고 했습니다. 붓으로 땅에 격자를 그린, 그래서 쪼갠 땅을 세는 기준, 그게 필지입니다. 그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겁니다. 이름이 붙는 거죠. 몇 번지 몇 번지. 그래서 필지와 지번이 1대1로 매치되는 거예요. 그 지번별로 다른 토지인 겁니다.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지번이 붙을 수가 없죠. 지번의 개념이 필지에 붙은 번호입니다. 전유는 전적으로 소유한 부분을 말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시는 그 호수 안이 전유 부분이 되죠. 몇 동 몇 호 할 때. 그럼 그 아파트 호수는 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그게 기재돼 있어요. 근데 거래할 때는 주로 몇 동 몇 호 팝니다 이러죠. 그런데 그 전유 부분에 딸린 대지 지분, 대지권, 그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대지 사용권이 당연히 따라가요. 땅에 대한 지분이 없으면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몇 동 몇 호. 그걸 처분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대지 사용권 몇 분의 몇 이렇게 다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거래하는 게 되는 겁니다. 8번 문항 해설을 봐도 왜 유추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감. 8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물건 사이에 적용되는 주물 종물 이론을 법원이 권리관계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걸 소개한 겁니다. 왜라고 물으시면 권리관계에서도 이게 필요하니까요.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요 판례는 앞에 각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57페이지 6번 각주 요 내용입니다. 요걸 문제로 낸 거예요. 물권법을 배워야만 이해되는 내용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이 건물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남의 땅에 이 건물이 있을 때는 이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없으면 철거해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이 남의 땅에 있는 대표적인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남의 땅 위, 지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어도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철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은행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은행은 뭘 할 수 있느냐? 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로 넣을 수 있어요. 얘를. 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A였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B로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자, 이 은행이 경매를 넘긴 건 뭐냐? 이 건물이죠. 그러면 B는 건물의 소유권을 받았죠. 소유권을 받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C라고 합시다. B한테 가서 야 건물 철거해. 그러니까 B가 왜 철거하느냐? 그랬더니 C가
A가 소유자일 때는 지상권이 있었는데 B 너는 이 건물의 소유권만 받았지 지상권은 받지 않았다. 그래 너는 지상권 없는 건물을 낙찰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철거하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경매가 진행된 건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B는 소유권을 받았어요. 그럼 이 지상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주물 종물 이론을 유추 적용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되죠. 지상권 없는 지상 건물을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상권이 거래의 대상 또는 경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하고의 관계에서 소유권의 종된 권리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B는 소유권을 받았지만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왜라고 물으시면 이런 필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 8번 문제는 이 필요성이 현실화된 판례를 소개한 취지이다. 68페이지 3번, 4번 문항 해설 중복. 68페이지 3번, 4번이 같은 문제죠. 하나는 지우셔도 됩니다. 72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오타 72페이지 요 부분이네요. 이와 같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적 법률 사실이다.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간 상황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면 여기 을이 아니라 우리 이로 고쳐주세요. 오타 수정 77페이지 8번 문항. 중요한 부분인데 오류가 있네요. 이거 O가 아니라 X가 돼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추인 간주 규정. 이제 상대방이 최고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무건들이 상대방의 추인 간주,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취한다. 아니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인데 발신주의 예외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발신주의들입니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아니다. X가 돼야 되는데 O로 돼 있습니다.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글에 대한 답변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책과 강의를 이렇게 살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